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2% 이상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고점 부담도 있긴 한 상황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일제히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와 고용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데, 자,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증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네.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멘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오늘장에서 뭐 나타나는 것처럼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파월 의장에 대한 뭐 멘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원자재 관련된 그런 그 가격 흐름이 지금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 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뭐 철강주부터 시작해서 건설주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잘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경제 회복이 좀 나오나 그리고 물동량이 굉장히 높아서 결국엔 뭐 HMM이나 이런 이 벌크선 관련된 종목들인 뭐 페노션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물동량에 대한 회복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회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대한 그런 회복을 좀 선행하는 그런 지수로 좀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이 연준의 이 발언 자체가 그것보다는 이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 그리고 실업자 지수가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뭐 6.7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10%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좀 불안감들을 좀 준 거고 그에 따라서 좀 이제 부담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실적들이 좀 따라와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들이 그러한 부분들 좀 상쇄할 만큼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뭐 이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좀 작용이 되어야 좀 이제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동결을 함으로써 이런 이제 매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확진 그런 추세가 줄어야 되고 백신이 얼마나 잘 유통되는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변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개발된 백신 자체가 이제 변이 중에서는 뭐 효과가 6분의 1밖에 안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백신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개량 백신에 대한 이런 개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19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또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영향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경제 성장들이 좀 멈추게 되면은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증시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자금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증시이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들이 빠지는 것들도 좀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기관에 대한 이런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투자로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추세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고, 개인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차게 받아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금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이게 개인들도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잡아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좀 지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물량이 만약에 같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좀 강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연준의 발언 등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리 좀 퀘스천 메커를 좀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조정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지수에 한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수로 본다라면은 뭐 네. 사실 중요한 라인들만 이탈을 안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기본적으로 3천선을 좀 유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 거래일 연달아 좀 주가가 이 지수가 빠질 때도 이 부분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3,000포인트 라인이
한번 횡보 라인이 있다가 2,700, 800선에서 횡보 라인이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좀 멈칫했었던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차 상승하는 그런 횡보 라인의 또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 이탈되면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라인이 만약에 종가상으로 좀 캔들 자체로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하방 자체는 2,800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무조건 빠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수가 그 정도로 빠질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정도는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천선 지지가 될지 이탈이 될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겠죠. 외국인의 수급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5조 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4% 이상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좀 어떻게 분석을 보면 좋을까요? 네이버는 일단은 뭐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국엔 국내에서 대표하는 플랫폼이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고 뭐 이제 뒤이어서 오는 게 뭐 아프리카 TV나 카페24나 이런 종목군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네이버 같은 이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긍정적인 이제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회사죠. 게다가 뭐 페이면 페이, 뭐 지금 웹툰이면 웹툰, 뭐 카카오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점유율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광고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으로 좀 활용이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좋게 나왔고 비대면 수혜를 좀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받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동안 이제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좀 눌렸었는데 이제 횡보 라인을 거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빅히트와 이제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일단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웹소설이나 웹툰이 이제는 드라마로 되고 영화로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IP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페이나 인증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성장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SNS 같은 건 카카오 쪽으로 쓰게 되고 이제 뭐 이 웹사이트로 치면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지고 있는 지위들, 독보적인 지위들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요, 뭐 카카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웹툰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이 뭐 DNC 미디어나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군들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런 종목군들 좀 눌림목에 접근해 보시는 방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군들, 이게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랑 이제 각 공정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듯이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움직이는 그 밑단에서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산업군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끊임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죠.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 또 관련 수혜주들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